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임종석이 울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게 호통을 포토라인에서 쳤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검찰의 팔다리를 묶어놨으니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여오는 수사망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김정기TV 김정기 박사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포토라인 서서 보통은 그러니까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발언일 것 같은데 임종서가 아주 큰 소리를 쳤다면서요? 지금 금방 홍 부장님이 전자 후자 중에는 어느 쪽 같습니까? 저는 마지막 발악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사항으로요. 예. 저는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후한무치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홍위병 정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꺾어놨잖아요. 1월 3일하고 1월 23일 두 번에 걸쳐서 검사장 인사와 차부장 검사 인사 대학사를 통해서 사실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초타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접수했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다가 원래 든든한 뒷백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연말 연초에 패트에 올라갔던 법안들 있잖아요. 그 중에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공수처법이라는 든든한 뒷백이 7일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 공수처법이요. 검찰 잡는 법이에요. 그렇죠. 검찰도 잡고 또 본인들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종석도 공수처법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스스로는 권력이 매몰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 현재 권력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 뭐 포토라인이라는 게 원래 그 검찰의 오랜 관행으로서 포토라인 세워서 조리돌림 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밤샘 수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사실 공표하지 마라. 그 문재인이 18번으로 외쳤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수혜자가 정경심, 두 번째 수혜자가 조국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정작 뒷문 출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종석이 어떻게? 아니 정계 은퇴를 2개월 전에 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현실 정치를 은퇴하겠다고 얘기했죠? 그 뭐 유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죠. 예. 어쨌건 여의도 정치를 뭐 떠나겠다 예. 한 거잖아요. 근데 2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정강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 무대에서 1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그러더니 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검찰에 출두를 하게 되면은 이 공포 분위기 때문에 움츠려드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진짜 무슨 본인이 개선 장군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완장찬 거죠. 야, 참. 임종석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30년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고 이것을 읽은 임종석이 재빨리 누구를 만났습니까? 송철호 변호사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나가지고 대통령의 요청이다. 아니겠습니까? 야. 원래 그 당시 송 변호사는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평생 선거를 치렀는데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이 없어요. 8번 했다면서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냥 낙심하고 있던 차에 이 대통령이 한번 해보라고
이제 임종석 실장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 시작이 된 거예요. 학업에 뜻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 가지고 내가 너 당선시켜줄게 해라. 그러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참 사실 그때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네. 임종석이랑 또 임동호랑은 또 절친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대회 멤버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될 그렇죠.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사실 임종석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하고 그다음에 울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임동호하고 소위 80년대 전대협 멤버로서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예. 그게 30년 동안 함께한 친구인데 그래도 실제로 임종석이 문재인에 대해서 당석이 역할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예.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니까 아, 존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예. 지금 김정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 보통 일반적으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되돌려서 보면은 그래도 문재인이 고집이 세긴 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재인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거죠. 네. 본질로 돌아가면은 임종석의 생각이나 문재인의 생각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임종석 그만둔 후에도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문재인이 겉으로 보면 동네 아저씨 같고 이 좀 성실해 보이고 뭐 착해 보이고 진정성 있어 보이는데 전부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네. 본질은 문재인이 사회주의자 아니었습니까? 네. 임종석하고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 요청을 했고 그 다음 작업이 경선이잖아요. 네. 경선인데 30년 전 임동호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동호를 어떤 형태로든 경선에 출마하지 않게끔 무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병도 정무수석하고 소주 한잔하는 자리에서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공천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명백한 거래죠, 이거는. 그러니까 공천 거래는 정말 좋은 말이고요. 경선 후보자 매수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중범죄예요. 공천 후보자를 매수한 거죠. 매수한 거예요. 선거 사범치고는 가장 악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술 마시면서 한병도가 이제 본인은 이제 오사카를 이야기했고 한병도는 고베 총영사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세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의 이 묵인 하에 한병도가 말을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세 사람이 다 그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선에 가서 본선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경선에 개입을 한 일도 있어요. 예. 경선 안 했습니다. 그렇죠. 단수 공천대. 단수 공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 99.99%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선거 개입 사건이고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선 같은 경우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무리를 수를 둬가지고 승진을 시키면서까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왜 정권 출범 직후에 보냈겠습니까? 송철호 살리기 공작의 일환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야. 그러니까 황운하가 총대 메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2018년 1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에 시작을 해서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3월경에 그 당시 울산광역시장이 누구였죠? 김기현 시장이었죠. 김기현 시장이었죠. 김기현 시장이 인기가 좋았어요. 네. 송철호 변호사에 비해서 16%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받는 날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황운하가 전격적으로 울산광역시청 여러 곳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장 비서실장실을 포함해서 복수의 여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울산 바닥이 좁잖아요. 그렇죠. 아니땡 굴뚝에 열이 날까 연기 날까 해가지고
아이, 비서실장이 뭐 돈 먹은 것 같은데, 뭐 건설회사 관련해서. 그러면은 김기현이 뭐, 이렇게 이제 개소문이 퍼져나가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것이 3개월 후에 정확하게 6월 달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16% 차이로 졌습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야말로 선거 개입을 넘어서서요. 저 정도면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청했죠. 그 다음에 경선에서,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을 했고, 본선에 개입을 해서 판을 엎어버렸잖아요. 이거는요, 중대사범인 게 민주주의 꽃이 뭡니까? 민주주의 꽃이 선거입니다.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위를 확보해서 주어진 이 임기 동안 위임된 권력으로서 힘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데 이 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송두리째 뒤엎는 정말 정근대적인 그런 행동을 한 몸통이 누굴까요? 문재인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임종석도 여기에 껴있는 거고. 임종석은 오른팔 역할을 했다 봐야죠. 그런데 그 임종석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검찰 포토라인에 가가지고 마치 교장 선생이 초등학생 훈계하듯이 이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임종석이 권력 교만에 치알도를 취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조 말기에 내시들이 이렇게 설치는 거 아시죠? 네. 중국의 5,000년 역사가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이제 말기로 가면서 중후반기로 가면서 내시 대장이었던 임종석이 설치는 꼴이 중국 5,000년 왕조의 역사가 되풀이 되면서 문재인이 끝장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임종석이 네. 출마한다면서요. 참,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판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누구예요? 이해찬, 네. 해골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대협 친구 있잖아요. 원내대표 이인영, 또 누구죠? 우상호, 네. 그 다음에 임종석 1기, 2기, 3기잖아요. 네. 얼마나 돈독하겠습니까? 혈맹이거든요. 서로 역할 분담하면서 우상호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TV에 출연해가지고 그냥 업소하듯이 네. 그냥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임종석이 나는 학업에 뜻이 없었는데 구당적이고 구국적인 차원에서 내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임종석은 탤런트 이상입니다. 네. 임종석은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데요. 표정 연기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임종석의 위대한 표정 연기를 또 현장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할 겁니다. 그 가정스러움, 그 위선적인 이중구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어디에 출마할까요? 글쎄요. 종로는 물 건너갔고요. 예. 그럼 어디가 될까요?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돌린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있는 강진 쪽에 네.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제가 민주당 측 그 인사의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신뢰도가 있을 겁니다. 네. 임종석이 7%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근데 왜 우상호는 이길 것이다라고 또 광진우를 찍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얘기했을까요? 학대 해석을 한 거죠. 현재 임종석이 이제 오세훈은 간지가 1년 가까이 됐고 임종석은 연착륙이 안 된 상태에서 7% 차면은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보고 만일에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풍선 효과도 있을 거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들이 7% 이기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오세훈 시장이 거기서요 온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근간이 되는 것이 위민이잖아요. 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인데 오 시장이 이 아침 새벽부터 자정까지 이 강진구 주민과 함께하는 세월을 1년을 보내왔는데 천하의 오세훈을 잡겠어요? 쉽지 않겠죠? 피해가야죠. 그렇죠. 성동으로 가죠. 한양대 출신이잖아요. 성동으로 가거나 호남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출마할 것이다. 저는 출마를 100%로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임종석을 추종하는 전대협 세력들이 청와대에 30명 이상 포진하고 있고 또 떠난 사람 포함하면 70명입니다. 예.
이번에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서 문돌이로 하방되는 사람들 있죠. 네. 진중권은 청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요즘 진중권 멋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다 하지만은 언어 예술사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문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친구는 청돌이래요. 어쨌든 문돌이건 청돌이건 70명이 하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이렇게 나옵니다. 야. 아니 국회의원 정도 나오려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수석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개 행정관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넘봅니까? 그런데 제가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노골적인 청와대의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허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걱정 없어요. 예. 지금 문재인 인기 갖고는요, 표를 아마 못 얻을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브랜드로.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임종석이 막판에 또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이 문돌이들 있잖아요. 문돌이들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선거를 견인하면서 같이 당선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죽은 자가 많겠지만은 살아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계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드디어 어떤 계파의 수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임종석계, 전대역계가 되는 거죠. 그리 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망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소위 말해서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기도 했지만은 전대협 일파들이 종북 주사파로서 청와대를 정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3년 동안 말아먹었는데 얘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입법부까지 장악을 한다? 대한민국 빨간색 되는 것은 금방이에요. 네. 정말 이번 총선에서 임종석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이 수십 명의 문돌이들, 우리 국민들이 본때를 보여서 저는 낙선시켜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대협 출신들, 북한만 바라보면은 고개를 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적화되고 연방제 된다면은 대한민국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과 외롭게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 우리가 응원해야 되겠는데요. 그 방법이 지금은 총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신성한 2표, 지역구 비례대표 2표를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 신의 한수 그리고 김정기 TV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1877-1477로 정기회원 그리고 유튜브 회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